안녕하십니까. 박인철 방송 나는 나 22번째 시간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이왕 들으실 때는 좋아요를 한번 슬쩍 누르고 들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또 듣다 보면 가끔 참고할 만한 얘기도 들어 있으니까 어, 주변에 또 부담 없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사람이 유튜브 하는데 한번 들어봐라 해서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면은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끔찍한 가난 때문에 등록금도 제때 못 내서 늘 1년을 그야말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은 하염없이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쳤고,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학업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또 그 시간 낭비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됐을 때 마침 그때 이제 72년도 석유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 연료를 아낀다고 해서 이제 그 겨울방학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크리스마스에 가까이 돼서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한 40일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이제 겨울방학을 했었는데, 그때는 12월 초에 방학을 해가지고 거의 한 50일 정도를 방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이 길어진 거는 그냥 놀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는 좀 아깝고, 뭔가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손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그 걷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신문 배달이라도 해서 어떻게 용돈벌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걷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못 하겠고, 돈을 벌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딱히 돈 벌 만한 거리도 없고, 거기다 더더구나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마침 집 근처에 이 목공예를 하면서 목공예를 이제 취미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목공예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속으로는 그거라도 배워서 공예품을 만들어 팔면은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집안에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나도 마음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차라리 목공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목공예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가서 이제 목공이 배우러 왔다고 했더니 조각도 몇 자루를 주시면서 그 나무판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한 A4 용지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목판을 선생님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송이를 포도 잎사귀와 포도 덩굴, 그리고 포도 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그림을 이제 밑그림으로 그려주면서 그 선 따라서 이제 그 입체감이 나게 새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새기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그 선생 친구가 저기 놀러 왔다가 제가 이제 그 새기고 있는 걸 쓱 보더니 자네 이거 몇 달이나 배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농담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 오늘 저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 이제 그 가르쳐 주는 선생한테 또 가서 이제 이 친구 얼마 동안이나 배운 친구야?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도 이제 얘네 오늘 처음 온 친구라고 했더니 오늘 처음 새기는 친구가 이렇게 잘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좀 우쭐했죠. 내가 저각도로 나무를 새기는 게 처음인데 뭐 몇 달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내가 솜씨가 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좀 속으로 뿌듯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제가 좀 스승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목공예를 가르쳤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생이라는 말 뒤에 님자를 안 붙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그 호칭을 할 때 지금 굳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오늘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그 포도송이를 새겨가지고 그 이제 나무가 이제 은행나무에다 이제 새겼는데 은행나무는 목질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그 하얀 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화이트는 아니고 흰색에서 약간 두루스름한 정도의 이제 나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색이기는 좋은데 이 목재로서의 그 색감이 이렇게 어떤 공예품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그 어떤 좀 묵직한 그런 질감이 나질 않아서 그거를 또 이제 나중에 화학약품을 써서 그 나무를 이제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새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염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가공으로 다듬어서 그 목재로서의 그 질감이 제대로 살아나게 그 다듬는 방법 등등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 포도송이를 완성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그 돈 벌자고 시작한 일이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는데 마침 이제 친척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학교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취미생활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첫 작품으로 그걸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랑을 했더니 그럼 내가 이걸 사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친척분한테 이제 그걸 팔고 그래서 이제 뭐 식구들한테도 내가 이거 작품 팔아서 번 돈이다라고 이제 자랑도 하고 이제 우쭐해서 이제 계속 이제 목공예를 계속 배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말하면은 그 실습비라고 해야 될까, 학원비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매달 그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선생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취미생활로 이걸 배우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집이 워낙 어려워서 도저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목공예를 통해서 좀 제가 용돈벌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니, 이 학원비를 받지 않고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을 시간 되는 대로 좀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는 알았다고, 그럼 그런 거 다른 거 부담감 갖지 말고 와서 그냥 자기가 만드는 그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분도 이제 팔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나 조금씩 도와주고 하면은 그 솜씨도 이제 더 늘어날 것이고,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면서 그 조그만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를 만들면은 그거 이제 그 밑그림 그려주면 거기다 그대로 이제 새겨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이제 또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겨울방학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본심을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뭐 취미생활 하자고 목공예 배웠던 것이 아니고, 내가 뭐라도 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성적이 하염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1년 휴학을 하고 목공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번 다음에 내년에 복학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뭐 어머니도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걸 뻔히 아시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가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완곡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반허락을 하신 걸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그 계약을 해서 이제 다시 학교를 며칠 다니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학년 때 워낙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고, 또 저희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등록금도 바로바로 이제 납부를 못하고 해서 제가 1년 휴학을 하면서 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담임 선생님도 뭐제 사정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하고 있으셨던 터라서 뭐 크게 뭐 반대를 안 하시고 뭐 왜 그러냐고 꼴찌꼴찌 묻지도 않으시고, 그래 뭐 네가 어련히 알아서 생각했겠냐, 네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로 생각하고 나는 네 판단을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휴학을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목공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나 또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이 그야말로 취미생활로 나와서 목공을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취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인턴이라고 해야 될래나? 하여튼 뭐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수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목공예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일종의 견습생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일했기 때문에
제 작품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선생님 작품을 이제 조금씩 거들어주면서 또 기술도 익히고, 근데 이제 나무를 깎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제 그 나무를 깎기 위해서는 뭐 칼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뭐 중국칼, 쇠목칼, 뭐 평칼, 창칼 등 문구점 가면은 목화나용 그 조그만 조각도를 보시면 그 칼이 이제 보통 한 5개나 6개 정도 세트로 이제 나오는 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공예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칼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해서 직접 이제 이 단단한 쇠를 가지고 그라인드에 이걸 갈아서 이제 칼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그 칼을 나무를 양쪽으로 그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그칼 자루를 만들어서 그 다루는 방법 등등 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그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거기에 이제 그 제 또래인 친구도 또 한 명, 그 저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거기 이제 견습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하고 따로 그 목공예 작업실을 내서 또 둘이서 그렇게 작업을 잠깐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무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50여일도 이제 방학을 그 목공을 배우는 데다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목공예 작품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만들어서 뭐 별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제 작업을 꾸준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늘 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유혹이라는 형태로 이제 저에게 더 큰 고난을 안겨주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워낙 좀 내용이 사연이 길고 이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목공예를 만나서 제가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